자, 여러분 프린트 15쪽 예. 취득 가격의 범위 보겠습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 1번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자, 취득세에서 말하는 과세 표준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여기 밑줄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여기까지 밑줄 좀 쳐주시고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가, 취득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뭐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뭐죠 여러분? 합계액. 예, 그래서 밑줄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의 합계액. 다만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 했을 때 여러분 할인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과세표는 밑줄 무슨 금액이에요 여러분? 할인된 금액. 밑줄 여러분. 그럼 여기 할인된 금액이라는 것은 할인액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제외한 금액이에요? 할인액은 디스카운트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준 거 안 준 거? 안 준 거죠.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은 저거 이걸 자꾸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네요. 할부 총액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할인액을 뺀 게. 할인액을 뺀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할인된 금액입니다. 할인된 금액. 그래서 밑줄 할인된 금액을 바로 할인 받았을 때 과표하라. 그러니까 할인액은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하는가 제외하는가? 제외한다고. 할인액은 돈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안 줬잖아. 그러니까 취득 가격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금액을 과표를 하라고 여러분? 할인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요거 확인해 두시고요. 예. 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2번 간접병의 범위 보시죠. 자, 이게 작년 시험에서 작년에 여기가 별표 3개짜리 했는데 올해는 그냥 별표 하나. 예, 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교 대상이 뭐죠 여러분? 포함 대상과 뭐죠 여러분? 제외 대상. 이거 구분해 두시는 거죠. 예. 자, 근데 어쨌건 올해 여기 또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 이걸 바로 뭐라냐면은 회계용어로 건설 자금 이자랍니다. 건설 자금 이자. 이거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가겠죠? 이때 그 이자 비용 중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생한 거를 바로 뭐라냐면 건설 자금 이자다. 그래갖고 얘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포함한다. 2번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요 2번과 올해 똑같은 구조로 신설된 게 바로 뭐냐면 7번이죠. 그래서 2번과 7번 묶으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7번 묶으세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밑줄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료죠. 할부 이자나 연부 이자나 또는 뭐 연체료. 자, 7번 보죠.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근데 여러분 요 2번과 7번의 특징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프린트 밑에 박스 있죠?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하고 맨 밑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중개보수 이렇게 비교 나와 있죠. 표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나 중개보수는 취득자가 법인이면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 개인이면 제외.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할부, 연부, 이자나 연체료나 중개보수는 취득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서 취득하는 자가 누구일 때는 법인일 때는 포함하고요 제외하고요 포함하고요 개인이 취득할 때는요 제외하라 그 얘기야. 제외하라. 요거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할부, 연부, 이자, 연체료 외에 또 올해 추가 신설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취득자가 개인이야 법인에 따라서 포함, 제외가 달라진다. 정리하셨나요 여러분? 예,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포함 대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포함 대상. 자, 3번 보죠. 포함 대상 계속 봅니다. 예.
그래서 농지보존금, 대체살림자원 조성비 등 밑줄 관계 법령에 따라 여기 써져 있어. 뭐라고 여러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일명 법령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그러나 국가가 조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거. 적으세요. 공과금이죠. 공과금. 가르고 닫고 공과금. 예. 그래서 이건 법령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데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과하기 때문에 공공단체 등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공과금도 취득하기의 범위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라.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용역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서비스. 그렇죠. 서비스를 우리 법률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예, 용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내가 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급한 거죠. 그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포함하라 그 얘기죠. 5번 취득대금 외 지금 매매대금 외 밑줄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의 밑줄. 이때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에 실무 나가시면 뭐가 이런 거에 해당하죠 여러분? 적으세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기라는 거죠 여러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는 글자대로 누가 내야 되는가? 양도자가 내야 되는가? 근데 그걸 누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취득 가격이 어떻게 하는 얘기야? 포함하라 그 얘기죠. 포함해야만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책이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취득가격은 나중에 양도하면 뭐가 되는가? 양도책을 줄여주는 필요경비가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채무 인수해, 즉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이 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을 때 채무 인수, 이게 바로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계산 문제로. 그래서 채무 인수액 취득하기 범위가 어떻게 한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여러분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반드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뭐를 매입하게 됐어요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됐죠. 왜? 여러분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뭘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소 가셔야 되겠죠. 그럼 그 등기 신청서에는 여러분 등기 신청서는 취득세 영수증은 물론이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를 받아요 여러분? 등기 신청을 받아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면은 채권의 취득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지 않고 이걸 중도 매각해버려. 그럼 여러분 미래에 발생하는 상한 일에 받을 거 미리 땡겨서 받으니까 그 기간에는 이자병을 공제받고 받으니까 여러분은 뭐가 발생해? 손실이 발생하죠. 이건 여러분이 아마 학계론에서 화폐 시간 같이 배우셨죠? 배웠다고 얘기 좀 해줘. 배웠죠? 화폐 시간 같이.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로 할인하여 가치를 평가한 게 바로 뭐죠?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의 시장 이자로 할인하여 평가한 가치. 이걸 뭐라 그래? 현재 가치, 현가라고 그러죠. 이때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차이, 요걸 바로 뭐라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이라는데 어쨌거나 요건 양도소득세 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뭐가 있다면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 금액을 취득가격에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포함하라고 했죠. 단 금융회사 등 외의자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금융회사 등 외의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무사 등을 말하죠. 법무사 등.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누가 거래해요 여러분? 법무사 거래하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 맡기죠? 법무사한테 대행을 맡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법무사가 여러분의 명의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면 배우실 거고요. 이때 금융회사 등 외의자 법무사에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밑줄 누구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인정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금융회사는 어디를 말해? 저거 은행, 증권회사 등을 말하죠.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을 말한다. 그리고 요거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적으세요. 양도소득세 양도비와 동일하죠.
그래서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는 거고, 양도 단계에서는 뭐로? 양도비의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결론, 요 6번은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비에도 나온다고 그대로. 봤잖아요, 여러분. 양도비 필요 경비 구할 때. 자, 그 다음에 7번 봤고요. 자, 이번엔 제외대상 갑시다. 제외대상. 그럼 포함 대상이 많고 제외 대상이 적죠, 여러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을 먼저 확실히 잡습니다. 제외 대상 먼저 잡아놓고 제외 대상이 아니면 뭐요? 포함이죠, 뭐. 그리고 또 문제 푸는 하나 요령이죠. 다 외우면 좋은데 포함 대상 7가지, 제외 대상 4가지 다 외우면 좋은데 우리 여러분 느끼잖아. 메모리가 딸린다는 거 요즘. 그죠? 옛날 같지가 않죠? 근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마치 옛날엔 안 그럴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메모리가 저장식이 아니라 밀어내기식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응? 저장식이 아니라 뭐야? 밀어내기식이 돼. 2개 외우면 외우는 거 3놈이 튕겨나가고, 또 열심히 해서 3개 외우면 또 4놈이 튕겨나가고. 예. 그리고 느끼나? 예, 그 정도 느끼면 그럼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전혀 안 느끼고 계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뭘 느낄 정도로 공부를 했어야지. 마음은 편해요, 그런 건.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외대상, 그래서 저는 제외대상을 먼저 초점 맞췄어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할 때도 제외대상을 확실히 잡아라. 제외대상이 아니면 무슨 대상이다? 포함대상이다. 예, 이렇게 했더니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 보죠. 확인만 합시다. 1번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량. 자, 밑줄 여러분 뭐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 밑줄 하나.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촉진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별 제품의 원가를 잡을 수가 없죠. 자, 2번 관련 법률에 따라. 자, 밑줄 여러분 전기, 가스, 열 등 밑줄. 요거 뭐죠 여러분? 에너지죠.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설치 비용은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기, 가스, 열 등 이게 중에 법률 명칭이 중요한 것이나 전기, 가스, 열 등 뭐 에너지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는 거죠. 자, 3번 이주비, 지작물 보상금 등 밑줄 여기 써져 있네. 뭐라고? 취득 물건과는 별개 써졌죠. 취득 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죠. 이주비는 다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여러분 종전 주택 소유자 다 뭘 주고 이주비 보고 내보내야 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밑줄 지작물 보상금은 뭐야 여러분? 공법 시간에 혹시 지작물 보상금이란 말 안 들어보셨나요? 자, 토지를 수용하는 거죠. 토지를 수용하는데 이 토지가 농지야, 농지. 그러면 단순히 농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지 위에 뭐가 있죠 여러분? 농작물이 있겠죠. 그것도 배상해 준단 말이야.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 여러분? 지작물 보상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득 물건과는 뭐라고 해요?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금이니까 얘는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라. 부가가치세 정말 아주 중요한 거죠. 밑줄 부가가치세.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실무 나가는 즉시 제일 먼저 쫓아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입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운 세법을 가지고 실무 나가서 하겠다? 정말 택도 없습니다. 우린 그나마 그것도 안 하고 있죠. 16개짜리다고. 실무 나가면 여러분 민계공이 아니라 세금이 제일 먼저 쫓아야 합니다. 세금이. 근데 실무 나가서 이제 뭐 당황하지 마시고 실무세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뭐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포함이야 제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주요 비용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부가가치세 비교해놨죠.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권리 특례 별표 하나만 표시합시다. 무슨 의미만 이해합시다. 무슨 의미인지. 자, 밑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등을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를 말한다고요? 아파트 당첨권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등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자 다시 밑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등기 전매 취득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무 나가서 딱지 팔까 안 팔까? 중개할까 안 할까? 해야죠. 이게 딱지 취급 안 하면 돈 못 벌어. 공인중개사가. 지금 뭐 매매가 일어나 그냥 전월세 그냥 헐딱 할 거다. 그거 몇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청약시장 가서 그냥 딱지 파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딱지를 팔 때는 눈치가 빨라야 되죠. 단속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튈 준비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예. 항상 위험이 있을 때 돈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여러분? 딱지를 뭐 하고 돈 주고 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를 뭘 받은가? 분양을 받았다 그 얘기야. 그럼 이때 밑줄 해당 부동산 취득의 밑줄 뭐 한 금액이 실제 지출 금액 밑줄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뭐 해도 낮은 동그라미 낮은 경우에도 무조건 뭐를 실제 지출 금액 밑줄 이거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를 뭐로 한다? 과표로 한다. 요거 좀 보시면 한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송파구의 지역에 있는 걸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번 시장 보고 싶어갖고 한번 모델하우스 이쪽 한번 가봤더니 누가 저를 아는 분이 아는 체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교수님 어떤 일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청약 신청하러 왔다고. 그러세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달라고 그랬고 제가 전화번호 안 따줍니다만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따줬죠. 그 다음에 발표 날기 전에 발표 내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안 되셨는데요. 그럴 줄 알았다. 제 팔자가 뭐 되는 팔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뽑기나 뭐 이렇게 당첨하면은 이 팔자가 참 험악해갖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꽁돈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신청하면 이렇게 당첨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뽑기 뭐. 저는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제가 주택은행을 다니면서 10년 정도를 주택복권을 모았는데요. 주택복권 10년 모아서 최대 당첨은 얼마냐?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가 뭐 이렇게 안 좋은 팔자죠. 꽁돈 팔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위례 신도시에서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거 투자 목적으로 청약하신 거예요? 거주 목적으로 청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주 목적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교수님 자기가 요게 피가 최소 못 붙어도 그 당시만 해도 최소 3억 이상은 붙는데 3억 이상 붙는데 한 1억 정도에 맞춰갖고 해드릴 테니까 취득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안 했어요. 여기 좀, 그 당시에 조금 더 높았어요. 사실 지금 얘를 3억에서 1억을 던데 이거보다 더 높았죠. 그냥.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를 주고, 피를 주고 사고, 피를 주고 사서 나 이 아파트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입주하는 거죠. 피를 주고 샀으니까. 자,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파트 당첨권을 돈 주고 사서 아파트 뭐 했단 얘기야? 입주를 했단 얘기야. 자, 그런데 이때 그 해당 부동산 취득하여 뭐 한 돈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밑줄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그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보다 어떻게 되면 낮으면 이때 과표는 실제 지출 금액으로 할 거냐 아니면 최초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을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이때는 무조건 뭘로 가라 밑줄 실제 지출 금액으로 가랍니다. 최초 분양 가격 공급 가격이 아니라 뭐로 실제 지출 금액. 그럼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 미분양 매입으로 생각합니다. 미분양 분양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진 거를 내가 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 실제 지출 금액과 뭐가 남은 최초 분양 공급 가격이 남은 크다 적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뭘로 가라? 실제 지출 금액으로 몰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실제 준 돈 가격을 과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최초 분양 가격은 8억이었어. 최초 분양 가격 얼마? 8억. 그런데 실제 지출 금액은 7억이란 얘기죠.
그럼 최초 아파트 분양가격은 8억인데 내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얼마 주고 샀다고요? 7억. 그럼 결국 나 얼마 주고 산 거야? 7억? 그럼 7억을 뭐로 하라는 얘기야? 과표로 하라 그 얘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양그릇 4번 별표 하나, 요것도 별표 하나. 자, 적용 요건을 보시면요. 예. 밑줄 세 가지가 적용 요건인데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밑줄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개인. 둘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 두 번째 밑줄. 자, 셋째, 법인 장부에 따라 90%를 넘는 가격이 입증됐답니다. 세 번째 밑줄. 이게 적용 요건이 세 개야. 그래서 첫째, 누구 할 때만 적용한다? 개인. 개인. 근데 개인이 건물을 뭐 할 때는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죠. 셋째, 법인 장부에 따라서 몇 프로를 초과하는 가격이 90%를 넘는 가격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결론 어쩌란 얘기냐? 그 밑에 적용 가격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요걸 뭐 한 금액? 요걸 뭐 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 입증된 금액 이게 바로 뭐가죠?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2번 법인 장부로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뭘 받은 게 있다면 세금 계산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걸로 입증된 금액 이것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취득가격에. 3번 아까 봤던 거죠.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 대상. 즉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차손 이것도 어떻게 하라 여러분? 취득가격 범위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죠. 요 지난번 강의 때 들으셨나요? 내용? 무슨 내용이라는 거를? 자, 제가 여러분 양평에 토지를 샀어요. 양평 토지를 사갖고요. 이 양평 토지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 별장을 짓고 싶어. 저는 돈을 벌면요.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별장입니다. 그래서 별장 하나 주면 그래서 뭐 별장이라 갖고 뭐 이렇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무슨 높은 사람들의 별장이 아니라 그냥 저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인 별장이죠. 그래서 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뭐 홈시어터 꾸며놓고요. 뭐 1층 정도는 뭐 응접실 뭐 이렇게 하고 뭐 2층 침실 겸 사무실 겸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지하 2층 3층 내지 지하 1층 이렇게 별장 하나 짓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 그러면 예스 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제가 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별장을 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직접 못 짓죠. 그러니까 누구와 건설회사와 무슨 계약을 맺죠 여러분? 무슨 계약을 맺죠? 도급 계약을 맺죠. 도급 계약. 그래서 이 건설회사한테 이 건물을 줘다오. 그래서 분양 뭐 도급 금액 얼마 뭐 이래서 8억. 그래서 도급 금액 8억 그걸 계약을 맺고 이 건설회사가 내 명의로 건물 뭐 해주는 거죠? 건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 지금 지출한 돈을 법인장부로 확인되는 금액은 얼마죠? 8억은 이 법인의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알겠지만 건물 지면은 법인 사업자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도 거래를 하죠 여러분? 개인 사업자하고도 거래를 합니다. 왜? 뭐 인테리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조그만 소소한 걸 또 누가 거래한다고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그랬죠. 그럼 이 개인 사업자가 거래한 것은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죠. 이건 개인 사업자가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 개인 사업자가 당연히 사업자이기 때문에 뭘 발행해줘? 계산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겠죠. 그러면 이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로 얼마 돈이 나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취득 가격의 범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여러분? 포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포함하면 그만큼 취득가액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죠. 그럼 취득가액이 커지니까 취득세가 커져 작아져? 취득세가 커지니까 취득세가 커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굳이 그러면 뭐 취득세 많이 내려고 이걸 굳이 더하냐? 그냥 1번으로만 하면 되고 2번, 3번 안 더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게 뭐는 나가지만 취득세가 나가지만 취득가 범위에 포함해서 취득세 나가지만 나중에 이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하면 뭘 줄여줘요? 양도 차익을 줄여줘. 그러면 여러분은 의사결정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의사결정하냐? 자, 이거를 지금은 자본물에서 이거 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증가되는 뭐와 취득세와 나중에 이걸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감소가 되는 뭐 양도소득세 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가격을 취득 가격에 포함함으로써 취득세는 비록 더 뭐하지만 취득 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니까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만 증가되지만 나중에 이걸 뭐 할 때는 양도할 때는 양도차를 어떻게 한다고 줄여주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더 내는 취득세보다는 감소되는 양도소득세가 더 크죠. 왜? 세율 자체가 비교 대상이 아니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금 비용이 증가되지만 지금 취득가격은 증가되지만 이게 나중에 뭘 줄여준다?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자, 여러분 양가로 5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가라. 다만 사실상 현황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 공부사. 예. 무슨 과세 원칙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이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양가로 6번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는 별표 3개. 만약에 올해 과표가 또 나온다면 예, 양가로 6번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 별표 3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주 취득일 때 과세표의 특징은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간주 취득일 때 과세표는 무슨 가액이다고 여러분? 예,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죠. 이걸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꿔 여러분? 증가한 가액 뭐로 바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민계공 등 다른 과목 공부할 때 보면 여러분 무조건 책 있는 걸 다 외우려고 그래. 그 엄청난 양을 다 외우려고 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이 밑줄 치고 그냥 2번, 3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자, 시험 공부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 시험 공부는 출제인과 여러분과의 싸움이죠. 출제는 어떻게 문제를 낼 건가 예상해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문제를 맞히는 게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출제원이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 표준을 물어봤을 때 여기서 요 증가한 가액을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까? 출제원이 예, 요 증가한 가액은 출제는 살짝 뭐로 바꿔요 여러분? 전체 가액으로 살짝 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무슨 취득이 나오면 여러분?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를 물어보면 무조건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증가한 가액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출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전체 가액으로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항상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는 증가한 가액이 나왔는지 전체 가액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별표 3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시험에서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로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토지 이 지목 변경이죠. 이거는 초창기 때부터 간주 취득의 대표 선수로서 과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죠. 자, 토지 이 뭐가 바뀌었을 뿐인데 지목이 사실상 변경했는데 그로 인하여 토지 가격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자, 등기부상에는 지금 무슨 등기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변경 등기 들어가는 거죠. 지목이 바뀌었잖아. 그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증가를 하면 그 증가한 가격을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 그게있죠. 이게 무슨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이죠. 그럼 이때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뭐 어떻게 잡으라고 여러분? 원칙과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있죠. 원칙과 예외. 그래서 출제위원이 여러분한테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대한 뭐를 물어보는지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서 뭘로 대답할 건지가 결정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하셨을 거예요. 이미 다 시험 이전에. 원칙 어떻게 판단하라고 여러분? 토지 이 지목병으로 증가한 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지목이 변경된 후에 지목이 변경된 후에 뭐해서 여러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뺀 금액. 그래서 결론은 요 원칙 증가한 가액은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가액을 한다 여러분? 뺀 가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두 시가 표준액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 차액을 하는 거죠. 물론 이때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사 착공이 현재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후는 누가 결정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변경 후의 가격을 산정하겠죠. 그래서 실제 실무 나가시면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하게 되면 구청 지적가서 연락이 다 옵니다. 구청 지적가서 연락이 와. 이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취득세 얼마 내세요라고 거의 연락 옵니다. 그래서 결론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격은 지목 변경 후 시가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액을 뭐한 금액을 한다고요? 뺀 금액을 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다만 예외로 요런 말 있죠 여러분. 밑줄 뭐 판결문이나 뭐에서 여러분 법인 장부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자 지목에 변경된 비용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요 시가 표준액의 차익을 구하고 구하지 않고 그 뭐 비용 자체를 뭐 한 거로 보죠 여러분? 증가한 가액으로 보는 거죠. 요거 잡으셔야죠. 자 그러면 보세요. 출전이 원칙을 물어봤느냐 예외를 물어봤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문제를 풀 때 출전이 뭘 물어보면 예외를 물어보면 출전은 반드시 예외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이게 뭐야? 예외를 물어보기 위한 조건이죠. 예외 조건으로 나와 있으면 뭐로 대답하시는 거고 여러분? 예외 조건이 없으면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이거를 상당히 여러분 약합니다. 이상하게 공부 점수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특징 보면은 이런 걸 구분을 못 합니다. 왜 이럴 때 이렇게 왜 저렇게 왜 답이 자꾸 달라지네? 똑같은 내용인데 답이 달라진대. 왜 그러냐고 물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못 보는가? 조건을 안 보는가? 조건. 출전이 제시하는 조건을 안 보고 그냥 내가 외운 대로만 답을 대답했는데 내가 외운 대로 출전이 물어보지 않으면 답이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죠. 출전이 요구하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 풀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꼭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이의 제기한다 해서 문제를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합니다. 문제 풀 때는 여러분이 문제 맞춰야지 문제를 여러분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면 안 돼. 평소 습관대로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오히려 남들은 시험 끝나고 다 끝났다 이제 쉬고 놀고 있는데 나는 그때 바빠. 왜 바빠? 이의 제기한다고 그냥 온갖 학원 돌아다니면서 선생 쫓아다니면서 이의 제기할 거 없냐고. 그거 좀 시험 끝나도 문제죠. 저야 뭐 매년 보는 현상이지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토지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지목 변경 후 시가표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를 뺀 금액으로 하는 경우와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를 보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뭐고 예외가 뭐다라는 걸 확인하셔서 출전이 뭐가 나오면 예외 조건이 나오면 그때 뭘로 대답하시고요. 예외 그 비용으로 대답하시는 거고 이 말이 없어.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라는 말이 없어.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라고요? 원칙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됐죠? 넘어가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시가편액이 뭐라는 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시가편액 특히 토지와 주택은 매년 학교에서 배우셨죠?
학교에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우셨죠? 자, 지금 5월 달이죠. 그럼 4월 말일자로 뭐가 공시됐죠? 4월 말일자로 여러분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 결정 공시됐죠? 자, 이제 5월 말일자로 뭐가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학계에서 가격 공시제도 배웠잖아요, 여러분. 아직 안 들어왔나? 그 보면 세법만 안 하는 건 아니죠? 골고루 다 안 하고 있죠? 아니, 저기, 여러분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거야. 그게 서로 마음 편해. 기억 안 나면 안 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서로 마음 편해요. 괜히 했는데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차라리 안 했다고 하는 게 서로 마음 편하잖아. 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일단 뭐 학교에서 하실 거라 믿고요. 예. 시가표나 뭐 제가 좀 일일이 그걸 설명할 시간 없고. 자, 8번 면세점 갑시다. 자, 이거 면세점 별표 하나. 면세점이죠. 면세점 아니야. 또 공항 갔다 오면서 면세점 들어가지면 안 돼. 자, 면세점 글자 그대로 여러분 시험 세금 내는가 안 내는가?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밑줄 여러분 취득가액이 얼마 여러분? 50만 원 이하. 밑줄 취득가액. 그러니까 이거 과표 기준이죠. 과표 기준.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취득세를 면하는 점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면세점 그런 거죠. 포인트야 면세점. 점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적으세요. 이건 뭐죠 여러분? 소액재산이죠. 소액재산. 야, 남들은 토지를 몇 억짜리 사는데 부동산 몇 억짜리 사는데 억 단위로 사는데 나는 얼마짜리 산 거야? 50만짜리 산 거야. 저씨 산꼭대기나 토지 산 거죠. 50만 원치. 그러면 세법은 에이 불쌍한 놈. 남들은 몇 억짜리 사는데 너는 그래 50만짜리 샀다고 좋아하냐? 불쌍해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세법도 여러분 따스한 정이 있어. 네, 그래서 50만 원짜리 이하일 때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뭐냐? 소액 재산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들은 몇 억짜리 토지 살 때 나는 얼마짜리 샀다고? 50만짜리 샀다. 그럼 불쌍해서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데 2번 그러면 항상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요걸 뭐로 하는 사람이냐? 악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호의를 베푸면 선의를 베푸면 그걸 꼭 악용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죠. 아 얘는 호구인가 보다 그래갖고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일 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 토지를 살 때 얼마치만 사는가? 50만 원치만 사는 거죠. 아줌마 50만 원치 주세요. 토지 50만 원 적어놓고 뭐 면세점.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토지 또 얼마 사? 50만치 또 사고 또 면세점. 또 옆에 있는 토지 또 50만치 사고 뭐 면세점. 이렇게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걸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2번이 바로 면세점 규정 악용 방지 규정이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 밑줄 몇 년이네? 1년 이내 1년 이내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사면 이거를 두 건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서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기준 50만 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럼 우리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1년 지날 때마다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표 한 장 모을 때마다 50만 원치 사면 되죠. 우리 수험표 여러 장 모아야 되잖아. 한 년 갖고 해결되겠어? 예. 그냥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으세요. 예. 환장하는 거죠 이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 끝내야죠. 여러분 올해 끝내야 되죠 시험. 예. 뭐 어떤 분은 뭐 장기 계획해서 올해는 1차 올해는 2차 뭐 3개년 계획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은 무조건 올해 붙어야 됩니다. 예. 집에서 올해 붙을 걸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나간 프린트 볼까요? 세율 갑시다. 유난히 세법을 싫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세법을. 난 세법이 안 맞아 그래.
근데 뭐 마치 다른 과목은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법 맞는 분들은 다른 과목도 안 맞고 있습니다. 뭐 세법 안 맞는 것처럼 그런 분들 계신데 왜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세법이 맞는 거고 공부가 안 되시는 분은 세법이 잘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취득세 어떤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냐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지금 뭐하고 있죠 여러분 산출세율 계산하죠. 세법은 여러분 이겁니다.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결론 여러분이 고객한테 세금에 관한 설명하고 나면 마지막은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얼만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뭐였고 여러분 과세 표준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은 요거로 가고자 합니다. 세율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얘보다는 여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은 여기가 별표 3개짜리였습니다만 그대로 역시 시험에 나왔죠. 자 올해는 저는 세율을 좀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세법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 제일 큰 원인은 일단 선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나 제일 싫어. 다리도 짧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냥 싫어.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러면서 그거 말고 또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뭐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거 세율이죠 뭐. 무식하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세율은 이건 법에서 정해진 숫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 이론적으로 전개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 되는 숫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워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결국은 세율을 모르면 세법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고객한테는 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직접 세금을 계산하지 못한더라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율에는 내용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부동산 전문가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지난주 만남이 처음인데 지난주에 저는 공인중개사 첫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꼭 당부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다는 걸 잊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단순히 자격증 따러 온 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다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가 자격시험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자격시험이고요. 전문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하는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우는 내용은 일반적 상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문적 지식,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쉬워 어려워? 어려워 다 어려워. 쉬운 과목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만만한 과목 없어요 여러분. 고득점이 될 수 있는 만만한 과목이 없어. 근데 자기는 그걸 공부하러 안 놓고 와서 뭐라냐면 맨날 어렵대. 실제 있습니다. 뭐 그분은 학원에 오는데 맨날 징징대. 학원 올 때마다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럼 저는 그래 솔직히 말하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 왜 공인중개사 목숨 거냐고. 공인중개사 말고 돈 벌 게 얼마나 많아. 만두 팔아도 돈 벌 수 있고 라면 팔아도 되고 씨.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얘기 다 뭐야 여러분? 법이죠 법. 그죠? 그걸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가 2%가 붙는 시험이야? 스카이 캔슬러들만 붙는 시험이냐고. 아니잖아. 대중시험이냐. 대중적 자격증 아니야. 너나 나 없이 다 붙어. 조만간 있으면 여러분 1세대 1 공인중개사화가 가능해 이제. 1세대는 이제 공인중개사 한 명이 있다고. 그 다 붙는 시험이야. 근데 왜 나만 어렵냐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갈등 때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남들은 조금만 해서 합격했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되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분이 취급하는 겁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취급 단위가 1, 2만 원짜리, 1, 2천 원짜리가 아니라 매덕자입니다. 기본이 억이잖아. 억 단위 물건을 취급하는 분들인데 그만큼 법률적 지식을 갖춰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잘 맞는 것도 복불복입니다. 옛날 때 붙은 사람하고 요즘 엄청나게 공부해서 붙는 사람하고 다르죠. 자, 그래서 요 세율을 지금 가고자 하는데 일단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요. 무슨 세율이 있고 여러분? 표준세율이 있어요. 세율에서 가장 기본되는 세율이죠. 그리고 이 취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취득일 때는 우대해줘야 돼, 규제해야 돼.
규제. 이때 규제돼서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중과세율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취득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를 어떻게 한 거죠, 여러분? 합친 게 현재 지금 취득세죠. 이거 들으셨나요, 수업? 예.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2% 따로 내고 그 취득한 2%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등록세 따로 냈어. 그 어차피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내던 걸 2011년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통합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는 종전 취득세와 종전 등록세가 어떻게 된 거다, 여러분? 합쳐진 거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에 종전엔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했던 놈이 있고요. 거꾸로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았던 놈도 있습니다. 그걸 다 무슨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안 내던 취득세는 안 내던 등록세를 내게 되니까 이걸 조정하겠다. 이게 바로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등기 종료에 따른 등록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중과세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3가지가 있죠. 특례세율 대상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저는 올해 이쪽 예상합니다. 특례세율. 일단 뭐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고요. 그래서 표준세율,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2% 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그냥 중과기준에서 2% 과세하는 경우 2가지. 요거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은 입장에서는 일단은 물론 출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놓고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세를 모르면 중과세율이나 특례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세는 반드시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중과세율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얘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경우보다 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과세 시험, 여러분 시험 보기 100일 전이면 저도 기도 들어갑니다. 목욕 제기하고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나오게 해주시옵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약발이 잘 먹힐 때도 있고요. 물론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자, 일단 표준세 갑시다. 요것만 하고 좀 쉽시다. 여러분 요건 보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 다 배우실 테니까 그냥 확인만 합시다. 보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을 받았다. 그 몇 프로죠, 여러분? 100분율로 2.8.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종전 취득세 2%에다가 종전 상속 등기 0.8%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몇 프로? 2.8%. 자, 근데 여러분 상속 받은 부동산이 농지랍니다. 자, 그러면 세법상 농지는 우대 대상이에요, 규제 대상이에요? 자, 세법상 농지는 우대 대상이야. 그럼 우대라는 것은 세보다 무겁게 가볍게. 그래서 남들은 2.8% 할 때 얘는 몇 프로 내라고요? 2.3% 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 외 무상. 뭐죠, 여러분? 증여 등이죠. 자,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똑같은 부동산인데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받을 때 세 부담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클까요? 항상 증여가 기본적으로 더 큽니다. 뭘 받을 때보다 상속. 그러면, 자, 고객님이 와갖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연로하셨어요. 자, 부모님이 연로하셨는데 이제 상속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속을 받기 전에 먼저 증여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상수로 받는 게 낫겠습니까? 단순히 세금 측면만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이런 거 와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셔야 돼요?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왜?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상속세, 증여세 공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상속. 그리고 상속을 피한 수단이 뭐죠? 증여. 그래서 이렇게 증여는 상속의 회피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둘 다 똑같은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를 적용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상속일 때가 더 크기 때문에 결론 어디가 더 크다? 기본적으로 증여가 더 큽니다. 증여. 그럼 뭘로 받는 게 유리하다니까? 세금 측면은 상속. 근데 문제는 상속을 받으려면 내가 원한 타이밍에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안 가. 빨리 받고 싶은데.
그럼 보내는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야. 저는 단순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마스크 쓰고 머리카락 후루룩 해쳐놓고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죠. 씨.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요? 똑같은 부동산인데도 뭐를 받을 때와 상속을 받을 때와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보다 크다? 증여가 더 크다. 근데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는 단순히 세율만 갖고 고려해서는 안 되죠. 받을 수 있다면 어떡하라? 빨리 받아라 그래. 그래서 재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응해요 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라이프 사이클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증여가 이루어집니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증여 받아왔어 안 받아왔어? 받아온 게 없어? 이상하네. 자 결론 낼게요. 기본 개념이야. 둘 중에 항상 어디가 더 크다 여러분? 증여. 근데 저 같으면요 증여세를 내더라도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속은 더욱더 빨리 받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담배 피냐 안 피냐? 막 펴라 그래. 운동하지 마. 왜 운동을 해 그래. 자, 그래서 증여는 몇 프로 여러분? 3.5. 그런데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여러분. 비영리 사업자. 그럼 이건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상 상속일 때 얼마지만 3.5지만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상속이 맞춰갖고 몇 프로? 2.8% 간다 보시면 되죠. 자 이제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할까요 여러분? 원시 취득.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거죠. 자 손님 싸게 왔죠. 첫 손님 왔을 때 싸게 모셔야죠. 몇 프로? 2.8. 그래서 2.8이 맞네요 의외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뭐죠? 공유권의 분할이죠. 공유권의 분할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하고 있던 거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걸 이제 청산하고 뭘로 바꾸는 거죠?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유권의 분할이나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이 있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뭐 여러분 지분 이전 등 이럴 때는 요거는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 몇 프로 여러분? 2.3%죠. 다만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공동 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뭐 공유물,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이렇게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일 때는 몇 프로 때린다고 여러분? 2.3%다. 단 주의사항이 있죠. 여기 당초 등기부 등본상 자기 지분을 뭐 하는 거는 당초 자기 지분 초과분은 여기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다른 표준세를 적용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아닌 나머지 그 밖의 무상취득이죠.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특히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거죠. 그 밖의 원인이 뭐죠 여러분? 대표가 매매 등으로 하는 무슨 취득? 유상취득을 말하는 거죠. 돈 주고 산 거죠. 돈 주고 샀으니까 취득세는 무슨 과세예요 여러분? 응능과세죠. 응능과세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높아 제일 낮아? 제일 높죠. 4%로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높죠. 왜? 돈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있으니까 세금 어떻게 하니까 많이 내라 그 얘기죠. 그런데 매매를 취득한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농지는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3%로 과세하는 거죠. 3%. 근데 이때 매매를 취득한 것이 뭐이면 주택이면 이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매매를 취득한 일반적 부동산이 아니라 뭐라면 주택이면 이때는 뭐에 따라서 여러분 취득 가액을 묻는 거죠. 너 얼마짜리 샀어? 그래서 취득세는 오로지 뭐만 묻죠? 취득 가액만 묻죠. 취득세는 뭐만 묻는다고요? 취득 가액만 묻죠. 그래서 얼마짜리야? 그래서 6억 이하의 소액은 제일 낮은 숫자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 일반 주택일 때 몇 프로? 2%.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몇 프로? 여러분? 3%.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매매를 취득할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몇 프로? 1%, 2%, 3%의 세율을 정하는 거죠. 이때 1%, 2%, 3% 뭘 갖고 따졌죠?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뭐? 소재지와 주택의 수 몇 주택자야? 이런 걸 묻지 않아. 묻지 않고 오로지 뭐만? 취득가액이죠. 그러면 주택의 소재지나 주택의 수는 어디서 물어?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묻죠.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은 주택인데 양도소득세냐 취득세냐에 따라서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이 주택이 우리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데 주택이 2주택 이상이더라. 다주택자더라. 그럼 양도세 세부담이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는 거죠. 무슨 과세하죠, 여러분? 할증과세.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몇 프로? 누진세대 몇 프로 할증과세하죠? 그렇죠. 우린 취득세 나가면 양도세 다 까먹고, 그죠? 양도소득세 나가면 뭐 취득세 다 까먹고 맨날 그냥 쫓아다니기 바빠. 동시에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 여러분 동시에 누구와? 취득자와 양도자 동시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럼 취득자한테는 뭐가 부대는 거고? 취득세. 양도자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거래인데 이게 취득세는 어떻게 되고 요건 양도자는 어떻게 되는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요 취득세와 거래 상대방이 누구니까 양도자니까 자꾸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래가 기억력이. 자 이렇게 갑시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일단 여기까지 좀 쉴까요? 네, 좀 쉬죠. 10분 쉬죠.